네. 패스워드 크래킹 계속 하겠습니다. 예. 자, 암호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거 잠깐 이제 용어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패스워드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안 관리자의 첫 번째 방어책이죠. 제가 아마 정보보안 일반 그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의 유럽에서 많이 짓고 있는 성을 보면은 겹겹이 쌓여 있을 거라고. 겹겹이. 그죠? 성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죠? 여기 안에는 그 성주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뭐 침실이 있을 거고, 여기 예를 들면 뭐 옥새 같은 게, 또는 뭐 칼, 방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키는 그 군인들이, 무사들이 뭐 이렇게 있겠지요. 군대들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또 겹겹이 또 어떤 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 주위에는 뭡니까? 하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물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에 통로는 다리, 브릿지로 이제 만들어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성들은 높이 이제 성을 쌓게 되죠. 그리고 여기 뭐 탈출구, 뒷문도 하나 만들어 놓겠죠. 여기는 높은 그 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방화벽을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자, 우리 시스템도 마찬가지, 우리 저 IT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체계도. 자,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서버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겠죠. 예를 들면, 유닉스 같은 경우는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샘이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유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긴 프롬프트가 있을 거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또는 뭐 각 게스트라든지 이런 로gin을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항상 뭘 물어봐요? 패스워드 물어보는 거죠. 패스워드가 뭐예요? 여기에 인증을 받아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로gin해서 요 DB를 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오센티케이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패스워드가 1차 관문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요거에 되기 전에, 요 로긴 프롬프트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뭐 방화벽도 있고 파이어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라우터가 있고, 인터넷에서 만약 원거리 접근한다 그러면 여기 라우터에서도 액세스 컨트롤을 할 거예요. 아무나 이게 접속하지 못하게. 방화벽에서는 예를 들면 23번 포트 텔넷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23번 포트이겠죠. 또 SSH 쉘로 들어온다 그러면 22번인가요? 요거는 좀 물음표입니다. 제가 다 외우기가 어려워서. 보안이 되는 암호화 전송이 가능한 SSH라는 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겹겹이 뭔가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80 포트만 열어놓는다든지, 그죠? 아무나 접속 못하게. 예? 이렇게 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패스워드라는 여기서 다 한 다음에 1차적인 이 패스워드가 너무 짧거나 너리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들어오잖아요. 로긴 아이디는 뭐 누구든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조사하면. 왜? 이 로긴 아이디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같잖아요. 거의 이메일 주소와 같다고요, 이게. 물론 포탈 같은 경우에는 이 이메일 요거하고 이거 같죠? 포탈 경우에도 거의 같습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패스워드만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이거 사전 공격이라고 이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사전 공격. 딕셔너리 어때? 딕셔너리에 나오는 단어나 이들의 조보를 잊으면 패스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계정 정보에서 유추 가능한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제 이름이 만약에 야구로 떠김이라면 여기에 뭐 주로 1, 2, 3을 이렇게 많이 패스워드에 넣잖아요. 좋은 패스워드는 기억하기 쉽지만 크래킹하기 어려운 패스워드. 요새는 이런 거 많이 쓰죠. 만약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P하고 요 A를 뭐 골뱅이로 쓴다든지 S는 뭐 대문자 하나 쓰고 요거는 스몰자 쓴다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요새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인크립션과 해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암호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암호화에 대한 그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본격적으로 로마 시대 암호화 방식은 이제 substitution 방식이라는 게 있다. 이제 압니다. 여러분들이 3자씩 플러스 3자씩 우측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로테이션 라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3만큼. 요 3이 키가 되는 거다. 그러면 요게 이제 암호화 된 거죠. 사이퍼 텍스트가 된 거죠. 그죠? 요게 평면,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걸 복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키가 마이너스 3 로테이트 레프트를 시키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만큼. 이거는 플러스 3만큼 로테이트, 시프트라고 할까요? 뭐 스페이트는 뭐 로테이트건 하여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3 키를 주면은 다시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복화가 될 겁니다. 암호화, 인크립션은 반드시 복호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디크립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면, 캡, 순위인가요? 캡, 순위. 이거를 암호화를 시키면은 키가 3이에요. 그래서 세 문자만큼 로테이션, 시프트, 라이트를 시킨다. 그러면은 그 대응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그 알파벳의 집합과 요거 사이퍼 텍스트에 있는 각 요소의 집합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틀려요. 틀린 게 바로 substitu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같게 되면 그건 permut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permutation. 그래서 요거는 시저 암호는 그래서 substitution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스라는 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permutation하고 이 substitution을 각각 이용을 해서 이렇게 로지컬하게 뭐 exclusive or도 하고 뭐 and도 하고 뭐 이래요. 연산은 없어요. 이렇게 exclusive or and 뭐 이런 것만 로지컬한 그런 어떤 연산만 이용하는 거죠. RSA처럼 예를 들면은 뭐 모듈러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인크립션은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하면 키 값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 시켜서 이렇게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평문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키가 들어가는 거죠. 키가.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복화화 시키려면은 다시 대칭되는 똑같은 키를 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QWER1234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요 키가 들어가고 이게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쓸 거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알고리즘의 얘가 아까 이제 기원 뭐 시저 알고리즘, substitution을 위한 시저 알고리즘 또는 데스 알고리즘 또는 AS 알고리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화시킬 때 이 키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알고리즘 자체는 다 공개돼요. 표준이기 때문에 전부 공개됩니다. 이게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그게 공개가 되면 그게 뭡니까? 복화하는데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표준을 숨긴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시키고 뭐만 숨기면 돼요? 이 키만 잘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공개돼 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데스로 만약에 암호화를 시켰다 그러면 데스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고 키라는 거를 입력하게 되면은 평면으로 나오는 거죠. 자, 해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스워드에서. 해시는 임의의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일종의 짧은 지문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비유할까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인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요? what you are, something you are, fingerprint, 지문이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요. 이 지문, 이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지문. 이 사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문, 그죠? 지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홍길동 맞구나라고 뭐 패스를 시켜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아, 어떤 패스워드를 이제 집어넣는데 이게 1이 되건 1, 2, 3, 4가 되건 뭐 QWER이란 1, 2, 3, 4건 굉장히 복잡한 암호화 글자를 입력하건 이거를 해시화 시켜서 일방향 함수 해시화 시켜서 이렇게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또는 윈도우의 same 파일에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 패스워드는 요거는요 복호화가 안 돼요. 일방향 함수예요. 이 해시라는 함수는 일방향 함수예요. 원웨이예요. 원웨이.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안다고 해서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려면 대입을 시켜야 돼요. 이 문자하고 1, 2, 3, 4하고 조합을 해서 무차별 대입 공격을 그걸 이제 브루트 폴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용어 하나 더 배우세요. 브루트 폴스 어택. 한국말로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해요. 이거를 뭐 언제 이거를 풀겠어요? 요거를 보고 요거를 풀려면은 뭐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지 않죠. 모든 대입은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입을 시킬 거냐에 대한 것만 우리가 주입을 시키면 컴퓨터가 알아서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금방 깹니다, 컴퓨터가. 어쨌든 간에 이해하셨죠? 해시는 이렇게 되는 거다. 예, 해시는 일방향이고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다.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해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느냐? 뭐 이거는 이그샘플입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해시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이런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값을 해시화를 하면은 요 값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알고리즘을 썼냐면은 요 반을 쪼개는 거죠. 예를 들면 쪼개서 얘는 분자로 가고 얘는 분모로 가서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소수점 여섯 번째부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번째까지를 요 요 플레인 텍스트의 해시 값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1, 2, 3, 4, 5, 6, 7, 8, 9를 갈 수가 있어요. 이 해시, 요렇게 가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해시 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하는 거죠. 이거는 금방, 컴퓨터가 하면은 금방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어떤 함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시는 로직을 알고 있을 경우 해시 결과값을 구하기가 쉬운데 해시 결과값을 통해서 해시를 생성하기 전에 원래 값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웨이 펑션이다. 항상 해시는 원웨이 펑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어요. 네? 패스워드 잊어버리면은 네이버나 뭐 이런 구글이나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이디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으니까 거기 이제 클릭을 하면은 아이디를 넣죠. 예를 들면 아이디를 넣고 그다음에 휴대폰 전화번호 뭐 넣고 이메일 주소 예를 들면 넣고 이미 이제 이메일 주소는 등록을 해놨으니까 글로 패스워드를 줘요. 메일로. 근데 이 패스워드 뭐 요거하고 또 인증을 하나 하겠죠. 휴대폰으로 SMS 인증을 하고 1단계 아이디를 넣는다. 2단계로 SMS 인증번호를 넣는다. 그다음에 이메일로 드디어 이제 암호화가 오는데 이 암호화가 여러분들이 등록한 암호화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막뭐 예를 들면 1, 2, A, B, 뭐 G 이렇게 오죠. 초기화 시켜서 오는 겁니다. 왜 그러죠? 간단해요. ETC 밑에 ETC 밑에 섀도우죠, 참.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패스워드라고 그랬어요? 패스워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섀도우죠. 예.
미안합니다. 섀도우 파일에 보면은 이 섀도우 파일에 있는 그 암호는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몰라요. 해독을 못해요. 원웨이 펑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초기화 시켜서 이렇게 줄 테니, 너만 알고 있고, 네가 이거 로그인해서 다시 변경해라 라고 얘기하죠. 변경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값이 아주 조금만 다르더라도 이 해시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비트만 달라져도 완전히 해시 값이 달라져요. 자, 해시 함수,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에요. 요건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 MD5, 요 MD5가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약자예요. 메시지 다이제스트. 다이제스트가 뭐 소화시킨다 뭐 이런 의미죠. 예전에 뭐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도 있었는데 MD5 메시지를 소화시켜서 짧은 어떤 그 해시 값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미? 뭐 그런 거죠. 이 메시지가 MD5는 해시 값 크기가 128비트로 나오는 거예요. 128비트. 항상 128비트. 1이 들어오건 1, 2, 3이 들어오건 A, B, C, D 이렇게 들어오건 간에 항상 128비트 값을 갖게 됩니다. 블럭 크기는 512 비트 크기로 쪼개서 해시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데스 알고리즘이 64비트로 암호화를 시키듯이 이렇게 블락 단위로 해시를 한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입력값은 2의 64승까지예요. 2의 64승까지 해시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산되는 거는, 사용되는 연산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 샤0는 해시값 시기가 160. 샤1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시겠죠? 샤1, 샤2, 샤3 이렇게 그룹, 여기 말고도 뭐 338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사이에 몇 개. 근데 대표적으로 256, 512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든 겁니다. 어쨌든 간에 256은 해시값이 256비트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해시를 했는데 해시 값이 4비트만 나와요. 이런 해시 함수를 누가 개발했어요? 이거 안정성이 있어요? 네? 어떤 여기가 뭐 1, 2, 3, 4로 들어오건 A, B, C, D로 들어오건 뭐 긴 문장이 들어왔을 때 항상 이 4비트로만 이렇게 나와요. 4비트면 몇 가지에 2의 4승이면 16가지의 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그리고 요 비트 가지고 요렇게 돌아갈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요렇게 돌아가기는 좀,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간다, 이걸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대입을 시켜서 뭔가를 대입을 시켜서 요게 나오는 거는 16분의 1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래 플레인 텍스트를 구하기도 쉽죠. 이 플레인 텍스트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해시 값이 나올 수 있는 플레인 텍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이제 컬리전 충돌이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비트 수가 해시 값이 비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컬리전, 충돌도 안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인 텍스트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도도 다 적어지죠. 최소화되죠. 즉, 이 말이 보안 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보안 강도. 네, 보안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런 것들이 보안 강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D5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128비트로는 지금 현재 컴퓨팅 파워로서 깨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항상 우리는 시큐리티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큐리티 입장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 사이트가 나왔는데요. 이 사이트 나온 이제 이유는 요거예요. 한번 여러분, 요 사이트인데, 그냥 제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 이제 이런 플래시 비트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문자를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넣잖아요. 코리아 테크 유니버시티 이렇게 넣으면은 이걸 MD5로 암호화시키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몇 비트예요? 128비트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가 8비트니까 7비트, 8비트니까 예를 들면 이거 곱하기 하면 128비트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카피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넣고 MD5는 복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복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입력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제가 앞에만 보고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줄 알았어요. 틀리죠? 네, 여기 보면 틀리죠. 앞에 A4, 2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틀립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MD5 한 거고요. 샤를 써볼까요? 자, 샤를 코리아만 넣죠. 샤1을 씁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조금 길어졌나요?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샤 그거밖에 없네요. 라이프 MD가 아마 160비트일 거예요. 이걸로 해보죠. 코리아만 넣을게요. 코리아. 라이프 MD는 안 나오네요. 이것도 해시인데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MD5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데스를 해볼까요? 데스. 여기 데스 암호화가 있습니다. 데스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약에 코리아라는 거를 항상 여기 키가 들어가죠? 여기는 키를 넣으라고 그래요. 키를 만약에 우리 1, 2, 3, 4를 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암호화 시키면 여기에 암호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각각 64비트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니까 64비트의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요게 지금 64비트거든요. 아니다. 32비트죠. 32비트만 들어오면 나머지 32비트는 뭐 패딩할 거예요, 아마. 패딩해서 암호화를 64비트로 만들어서 암호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카피를 할까요? 요걸 카피해서 여기다 넣어보죠. 여기다 놓고 키는 같은 키죠. 요 비밀을 풀어보죠. 그럼 코리아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암호화는 항상 키가 들어가는데 해시 함수는 키가 없어요. 키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AS 암복화 해볼까요? 예를 들면 코리아 여기도 키를 1, 2, 3 암호화 네, 이렇게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죠. 4를 키가 많이 4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개념이 잘 생각이 안 하단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이런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좀 텐저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트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솔트 중요한 의미입니다. 솔트 소금이죠, 소금. 소금 뿌린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해시나 암호화로 패스워드에 저장을 하죠. 주로 이제 해시를 쓰게 되는데 자, etc 밑에 뭐죠? 섀도우 파일이라는 데다가 이제 패스워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패스워드는 같은 해시 값이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입력했던 게 코리아다. 코리아를 패스워드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해시 값은 예를 들면 MD5는 안 쓰지만 뭐 샤511로 했어요. 512비트에 해당한 값이 해시 값이 등장을 할 겁니다. 당연히 여기 그러니까 앨리스라는 앨리스가 앨리스가 패스워드도 코리아고 밥이 입력한 패스워드도 코리아예요. 로긴 아이디는 틀리겠죠. 로긴 아이디는 구별을 하니까.
패스워드는 이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시스템에서. 이 코리아로 들어왔는지 같은 건지 모른다고요. 이 해시 값만 그냥 저장할 뿐이죠. 해시 값이 같아요, 지금. 자,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ETC 밑에 섀도우를 딱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요? 어라? 암호화된 게 같네? 해시값이 여기가 뭐 A123이라고 봅시다. 요것도 A123이고, 요것도 A123이네? 앨리스 로긴 아이디의 패스워드도 A123이고, 해시값도. 밥의 로긴 아이디도 A123이라는 암호를 갖고 있네? 여하튼, 비밀번호가 같다라는 거를 루트가 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해커가 들어왔는데, 해커가 이 섀도우 파일을 훔쳐갔어요. 근데 분석해 보니까, 이 앨리스하고 밥하고 비밀값이 같네? 요것만 풀으면 밥도 들어갈 수 있네? 훔칠 수 있네? 그죠?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솔트라는 거를 넣게 됩니다. 첨가물을 넣게 돼, 솔트. 양념가루를 이제 꺼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습을 보면은 요거의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 MD5 알고리즘을 해서 해시를 하면은 꼭 이거를 안 써도 되죠. 블루벨 인코더 디코더 1.4를 꼭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그 홈페이지 보여준 거 거기서 해도 되죠. 뭐 최대 입력이 2의 64의 마이너스 1이었죠.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렇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걸 입력을 해서 MD5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시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니까 샤로 이제 바꿨을 게 샤1인 경우에는 160비트. 그 다음에 샤256으로 했을 경우는 256비트. 길죠? 512로 했을 때는 512비트. 이렇게 값이 이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뭐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제가 실습할 때는 이거를 아마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가볍게 뭐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요거로만 하면은 해시 값이 같잖아요. 근데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A2 위시 뿌리는 루트는 A2 위시 뿌리는 4포를 첨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해시 값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MD5로 하건 샤5 뭐 샤256으로 하면은 이제 256비트, MD5로 하면 128비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훔쳐가더라도 이게 서로 틀리니까 이거 같은 건지 뭐 이게 패스워드가 같은 건지 모르는 거죠. 실제는 같은데 해시 값은 달라지니 이게 같다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 솔트입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없애지? 솔트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해시를 하자라고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솔트하고 MD5를 이렇게 같이 저장을 하는 겁니다. 솔트를 왜 저장을 해야 될까요? 솔트는 암호화시키지 않고 그냥 실제 솔트 값을 저장을 하죠. 자, ETC 밑에 여러분들 패스워드 파일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달러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A2 달러, 그 다음에 해시값 707 쪼쪼쪼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이게 아마 샤512 방식으로 했다라는 의미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뭐 5일 경우에, 4일 경우에, 3일 경우에.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달러와 달러 사이가 바로 솔트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섀도우 파일에 이건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 값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앨리스가 아까 코리아라는 그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앨리스의 그 솔트가 A2구나. 그래서 A2 플러스
코리아 해서 요거를 SHA-512로 해시를 해서 해시 값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시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해시 값하고 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등록된 해시 값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퀄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이퀄이니까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솔트 값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거 저장이 안 돼 있으면 다 틀리죠. 뭐 뭔지 모르니까. 밥이 코리아로 비밀번호가 같다 하더라도 솔트 값은 4F예요. 그 4F 플러스 코리아 요걸 해시값을 해서 요 해시값하고 밥의 해시값하고 같은지 비교를 해서 같으면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놈의 해시값을 가지고 비교해서 로그인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솔트는 똑같은 패스워드를 숨긴 뿐만 아니라 적용 수준에 따라 패스워드 크래킹이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게 솔트 값이 길면 길수록 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패스워드 크래킹 방법에 대해서 또 학습하도록 할게요.